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FOMC 발표에서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어제의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간단히 다시 살펴보고 나머지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으며 이는 1994년 이후 가장 공격적인 대응입니다. 4월을 시작으로 25bp, 50bp, 75bp가 오르면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1.5%인데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이후로 최고 수준입니다. 새로운 기준금리가 발표된 직후에 시장은 위아래로 높은 변동성을 주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때부터 미국 증시의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발표 이전부터 금리는 75bp 인상될 확률이 있다는 시장의 판단이 나왔던 것이 선반영되어서 크게 하락했기에 실제 발표 이후로는 반등이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금리 상승이 호재인 것은 아니기에 안심을 하고 투자해도 되는 단순한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21,100달러까지 다가갔던 비트코인은 FOMC 발표 이후로 일부 반등을 주었지만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이 시장을 감돌고 있습니다. 75bp 상승 뉴스 자체는 예상되었던 것이기에 뉴스 나온 직후의 하락은 막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잘 보셨나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까먹으신 분들 없죠? FOMC 발표 내용이 예측된 부분이었기에 일부 반등은 있었지만 그 발표 내용 자체는 결코 호재가 아니기에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단순한 상황은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은 75bp라는 역사적인 금리 인상이 불러올 경제적 여파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은 더 깊은 하락을 주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언제나처럼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시장은 그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 중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두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연준은 지금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둘째, 경제에서 볼 수 있는 더 넓은 침체의 징후는 없다. 상당히 방어적이면서도 찝찝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유도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경기 침체가 임박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경기 침체의 징후는 없다고 말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연준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올해 초에 들어서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경기 침체의 징후는 여기저기서 많습니다. 5월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착공이 월간 14.4%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지속적인 축소를 보여주었고 현재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연준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고용 상태가 건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또한 하락하고 있으며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들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과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며 이런 신호는 모두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고객 노트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혼란스럽고 자신감이 없으며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잘못된 변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단기 성장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원하는 것은 물가를 잡으면서 미국 경제에 가는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착륙인데요. 연준이 사실 있는 그대로 말했다가는 패닉셀이 가중되며 연착륙이 더더욱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미 시장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의 제동이 걸리고 새로운 바닥을 탐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파란색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조차 좌절되었기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지지선이 새로운 저항선으로 전환된다면 그 이후로는 더 깊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9,000대는 2017년 상승장의 고점이기에 매우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하지만 그 지지선은 이미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물을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19,000대가 부분 매수를 하기에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가 호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19,000 지지에 대한 테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그 테스트가 실패하는 경우에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19,000가 깨지게 되면 다음으로 존재하는 지지선은 $14,000에 위치합니다. 그러니 $19,000가 깨지는 상황에서는 중간에 애매한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기보다는 $14,000 부근 가격대를 노려보시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이 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반드시 큰 하락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아니에요.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장의 하락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역사적인 과매도 상황을 이어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결국 연준도 또다시 방향을 선회하고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부양책이 실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긴축 정책이 완화되는 신호만 봐도 급반등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늦으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빠르면 올해 3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맞추기보다는 결국 그 시기가 올 것이고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엔 비트코인이 $225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17년엔 비트코인은 $2,500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2022년엔 비트코인은 $23,000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마치 고점에선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저점에선 비트코인은 죽었다. 반복했던 사람들처럼요. 리나시스의 더 리틀 호들러 카툰인데요. 코인 시장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들고 더 내려와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시장에 막 진입한 뉴비들은 언제 올라가냐 가자를 외칩니다. 근데 우리 돈팸 같은 코인 시장 고인물들은 내 다음 월급날까지 이 가격을 유지해줘 하고 있군요. 똑같은 차트를 봐도 신념이 있는 투자자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침 브리핑을 할 때마다 우리 돈팸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곡소리가 안 나는 채널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신데요. 함께 잘 헤쳐나가 보시죠. 저 돈봉남은 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